자, 이제 20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204페이지에 3번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원래 개발 사업을 하려면 요 도시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도시공간이익의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고 예외가 누구로 돼 있냐면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되는 거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 국토부 장관만 하는 게 국, 중, 공, 둘, 천이었잖아요. 예. 그건 이제 머릿속에 하나 넣어놔야 되고 요게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오면 잡으세요. 중앙행정기관장은 시도지사한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국장한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는 국장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지방행정기관장은 이분한테 가면 안 되죠. 지방행정기관장은 시도지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란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예요? 시도지사고 중앙이란 말이 나오면 국장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이제 요 5개 지문 써놓고 틀린 거 골라라 캐네. 유치하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요 사람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면적 요건을 아까 갖춘 상태에서 이 면적이 맞으면 지정해 줄 수 있다는데 아까 제가 보존 녹지는 개발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 상업,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얼마 이상이어야? 1만 이상이어야 돼, 최소. 그럼 만약에 구역이 크면 분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 면적이 아까 얼마인데? 그럼 얼마 이상으로 나와야지만 분할이 되겠네. 사업이 너무 크면 1만 이상으로 되어야지만 분할이 되는 거지. 최소 기준이 1만인데 그거보다 작게 분할되면 분할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저 주상생자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3만. 또 바깥의 지역은 좀 커야 된다. 커가 얼마? 30만 이상이어야 지정해 줄 건데 이게 아파트 연립을 건설하려고 할 때 이미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으면 기반시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굳이 30만을 안 갖고 와도 된다. 그때는 초등학교도 있고 4차로 이상의 큰 도로 확보가 됐으니 얼마 이상만 돼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30만의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요 면적 요건이 맞으면서 해당 지역의 절차는 이 절차를 통해서 지정하겠다. 이거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1번 지정권자부터 한번 볼게요. 204페이지에 거기 원칙적인 지정권자 204 찾으셨습니까? 그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장. 그래서 원칙은 시도대장인데 아까 걸치면 가위가위보 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협의. 그래서 이 협의에 의해 지정할 자 너가 할지 내가 할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 그래서 가로에 협의하여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할지 안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지정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가위가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협의가 안 돼요. 그럼 윗사람이 국장이니까 국장이 직접 지정한다. 너가 해라고 지정한다. 직접 지정하죠. 너 하라 그러면 한 명 삐진댔잖아요. 그래서 밑에 2번에 예외적 지정권자 해놓고 국장 해놓고 국중공들촌으로 간단히 기억해두면 된다. 1.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사업을 하겠다. 그럼 당연히 어느 분이 나와야 돼? 국장이지. 1번 갖고 틀리면 사람도 아니야 이건. 국가인데 시도지사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국가가 하는 거야. 어느 분이 해야 돼? 국장.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이란 말 썼죠. 그럼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을 한다는 말은 중앙정부니까 누구에게 해서? 국장. 그 다음에 공공기관장이란 말이 나오면요. 앞에 한국자 들어가는 공사를 말하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이런 애들이나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정부가 출자한 기관의 장인데 면적 얼마? 이 30만이 좀 클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계획과 밀접한 상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때 이 사람이 제한. 4번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인데 여기 아까 이 시도 대장이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누가 직접? 국장. 천재지면 빨리 진행해야 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국장이 하겠다. 자, 이게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위해서 대상 지역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기를 A시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B도시가 됐던 지역인데 여기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정하고 싶어.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에 따른 절차랑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농림지역이었다 여기가 그럼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바깥이에요? 바뀌면 면적이 크라고 그랬잖아 아까. 크면 얼마? 근데 3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120만이래요. 그럼 지정할 수 30만 이상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만약 25만이면 안 돼요. 안 돼요. 30만 이상이 되니까. 농림지역은 30만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처음에 저 기준을 아직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농림지역은 지정할 수는 있는데 그 지역이 요건이 최소한 도시 바뀌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봤더니 120만인 거예요. 그럼 지정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누가 정할 거냐면 이 A시도지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계획 관련되면 어느 분이? 국장이 지정할 거야. 지정권자 누군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무슨 조사라고 그래? 기초조사라고 그래요.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제안이 들어오든 어쨌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는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인구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싹 밀어서 저게 10만 명 정도로 만들겠다. 그러면 주거용지가 얼마가 나와야 될 거고 상업용지가 얼마가 나와야 될 거고 이거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정 절차는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지워볼까?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 짜야 돼요. 개발계획 짤 건데 요거를 하는 사람을 아까 개발구역에 뭐라 불렀어요?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 국장.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중공들천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근데 어떻게 요약을 해갔는지는 아시면 돼. 그럼 이 사람이 지정 절차상에 제일 먼저 무슨 조사했고? 기초조사했고 우리 순서가 항상 의심협이었어요? 협의심이었어요? 어? 내가 이게 엄청 강한 사람인데 어? 뭐가 강하다고 그랬어? 저 아가씨 지금 애들한테 삥 뜯기고 있는데 그냥 가야 돼. 이 자식 어디서 누나한테 돈 뺏어 이렇게 해야 돼. 기억나죠? 순서가 뭐야? 의협심이라고 했죠. 의협심. 그거는 기억나는데 얘가 기억이 안 나는 건데. 순서가 항상 의협심입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니까 법에도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듣는 게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땅이 수용되는 거니까. 그럼 그래서 봐라가 뭐죠? 응? 뭐라고? 국남인데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까지 해야 돼요. 면적이 크니까 전문가 단체도 나와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공남이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뭐까지 거쳐서 공청회. 그래서 의견을 듣는데 공람하려면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입니다라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리는 걸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때려야 돼요. 근데 면적이 10만도 안 되면 이거 운동장 10개인데 10만도 안 돼. 광고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신문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원칙인데 10만 제곱미터도 안 되면 그냥 공보에다가 그냥 고시하고 일간신문에는 공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청회는 얼마 이상일 때만 한다고 돼 있어요? 100만. 그래서 공청회라는 단어 보면 항상 100만이 떠올라야 돼. 공청회 얼마 떠올라야 돼? 100만. 공청회 얼마야? 100만. 공청회 얼마야? 공청회 얼마야? 100만 21, 100만 22. 공청회 나오면 얼마다? 됐어. 그럼 80만일 때는 공청회 안 해도 되네. 근데 120만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그럼 얘는 공청회도 해야겠네요. 공람도 해야 되고 끝나고 나서 공청회도 개최해야 되는 거야 얘는.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 의견 들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끝나야 뭐가 돼요? 심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지정됐습니다라고 여기를 이 땅을 이제 이렇게 해서 지정한 거야. 이제부터는 개발 예정 구역이었다가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개발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부터 도시 개발 구역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 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좀 전에 무슨 지역이었는데 이거? 농림 지역은 개발할 수가 없어요. 농림 지역은 보존할 땅이잖아요. 그럼 용도 지역을 도시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또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이 아까워서 지정되는 순간 당해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의제시킨다고 그러죠 이걸. 지정되는 순간 뭐로 봐버리는데? 도시적 결정고시로 보는데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에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내가 행위장 완화해 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어라 했던 게 뭐야?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정되자마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얘는 지정되는 순간 농림지역이 아닙니다. 얘는 도시적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까지 의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 분명히 이거 몇 년 안에 짜라고 배웠는데 3년 안에 짜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짜려고 했더니 개발계획을 짜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아까 시행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짜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이 실시계획 안에다가 여기다 뭘 넣으면 되겠네. 지구단위 넣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거야.
그럼 얘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가 나야 사업을 할 건데 얘 아까 지구단위 몇 년 안에 짜라고? 그럼 실시계획도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3년 내에 해야 되는데 3년 내에 안 했다. 그럼 이 개발 사업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라고 그래요. 해제된다. 효력 잃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3년은 기억하셔야겠네. 왜 3년입니까?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시험을 몇 년 내? 3년. 그럼 인가 고시가 나면 여기는 수용 방식으로 가고 환지 방식으로 가고 혼용 방식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게 수용 환지 끝나면 섞여 있겠지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섞여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 수용 방식도 가능해. 이렇게 가는데 분할하고 하게 되면 그걸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러고요. 분할 안 하고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 분할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무슨 방식? 분할 혼용 방식. 분할 안 하고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는 용어만 하나 들어두면 돼요. 이걸 무슨 방식이라 하는데? 혼용 방식.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한 게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당해지역은 뭘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보고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 계획은 앞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방향 설정하는 거다 보니까 17개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하기 싫어졌지 벌써? 자, 17개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할 때 여기 시행자가 써 있어요. 누구로 시행할 거냐? 그럼 누가 지정해 준다는 뜻이네. 지정권자가. 야 너가 해. 내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시행 방식이 써 있어요. 시행 방식이 아까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하고 혼용 방식이 있어.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좀 시끄러워서 환지가 한 10년 정도 걸리고 수용이 한 5년 정도 걸린댔잖아요. 얘는 사버리면 끝나는 건데 내보냈다 집어넣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사전에 좀 동의를 얻어야 된다. 사업하기 전에 야 너 해당 지역 전체 땅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일단 얻어라. 면적은 얼마야? 3분의 2와 총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진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미리 얻으면 너 요거 수용 방식,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 하게 해주겠다. 해서 이 지정함과 동시에 요 동의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환지 방식 진행하다가 계속 속도가 늦어지는 게 동의한 애들이면 빨리빨리 하겠지만 동의 안 하는 애들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동의를 얻는 방식은 무슨 방식? 근데 국가지자체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국가나 지자체는 뭐 동의 얻을 필요 없고 조합의 경우도 동의를 안 얻어요. 왜 조합 안 얻냐면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에요. 얘는 환지 방식밖에 못해요. 조합이 설립이 됐다는 얘기는 동의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국가지자체 조합 줄여서 국지조라고 그래요. 국지조는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는다. 그래서 법규상에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이렇게 써 있어요.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라. 하기 싫어졌잖아요. 동의 요건 나오니까. 여기 5개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동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205페이지에 4번의 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요거 순서대로 쓴 거예요. 맨 위에 무슨 구역 지정을 제한하거나 뭐 한대? 요청. 무슨 조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공람은 무조건 아까 하는 게 의무사항이었잖아요. 근데 공청회는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만 하는 거고 면적이 10만도 안 되면 일간신문에 공보 안 하고 공보에다가 기재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협의 심의한 후에 지정이 되면은 이제 지정고시의 효과가 아까 뭐로 본다? 파란 색깔?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 이제 여러분이 땅 소유자입니다.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한대. 그 수용 보상금 많이 받고 싶어? 조금 받고 싶어요? 그럼 무슨 짓을 해야죠. 건물이라도 짓든지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나올까봐 지원과 동시에 개발행위 금지됩니다. 개발행위는 뭐 된다고? 금지. 개발행위 금지가 됐다는 말은 이제부터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 지난주에 한 거. 건축하고 물건 했잖아. 힘들어 죽겠다고. 5개 있었잖아요. 그거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정되기 전에 해놔야 돼요? 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문 나면 일단 뭐라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줄 알고 해놨더니 지정 안 하기로 했다는 거야. 돈 날리는 거죠. 그런 애들이 나올까봐 사전에 거의 2번에 효과 해가지고 행위 제한이 2번째에 써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개발행위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개발행위 중에 어떤 애들이 돈 더 받으려고 이거 못하게 하니까 밤에 몰래 뭘 하냐면 여기다 이거 이렇게 심어요. 나무 심어. 나무 심는 거 뭐라고 하죠? 식재하는 거야. 식재하거나 벌채를 해서 형질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중목의 벌채 식재도 개발행위 허가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니은인가? 니은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 플러스 돼 있을 겁니다. 중목의 벌채 식재도 허가 받으셔야 돼요. 나무 한 그루당 뭐 유실수는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보상 나오거든요. 그럼 100그루면 1,700입니다. 그냥 나무 하나 그냥 꼽아놨는데 나중에 100개 꼽아놓으면 1,700원을 받으니까 이것들이 또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개발구역 지어하는 날 헬기 옛날에 띄웠단 말이에요. 두두두두두두 왜 띄워? 항공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당시 없었는데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야, 우리 항공사진 찍을 때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할 말 없잖아. 근데 요즘에는 항공사진 안 찍죠. 위성,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인공위성 날짜 사진 딱 보면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헬기가 안 뜨는 거지. 옛날에야 띄웠지만 지금 안 띄어요. 그리고 나서 디귿은 뭐냐면 만약에 얘는 그런 거 몰랐어. 지정할지 안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 어떡하지? 기득권은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득할득 권리권에서 기득권은 뭐 해줘야 돼? 보호. 야, 니네들 그러면 30일 안에 신고만 하고 계속해라. 해서 기득권 보호라고 해서 며칠 내 신고라고 돼 있어요? 30일 내 신고하면 계속 가능하게 해주겠다. 정비구역도 마찬가지고 개발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 해제 사유는 나중에 볼 거고, 그럼 이거 지정된 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와서 보세요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공람시키면 된다. 여기 개발구역 지정 절차예요. 문제 하나 풀어볼까? 26회 문제거든요. 제가 문제를 푸는 거는 마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야.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저런 유형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까 있었거든요. 국, 중, 공, 눌, 천. 국이 뭐였죠? 국? 그럼 1.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게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지방행정기관장이에요? 중앙은 국토부인데 지방은 시도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중앙행정기관장인데 30만이고 뭐고 필요 없어. 중앙이니까. 그러면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한때? 요청. 그럼 어느 분이 해야겠네요?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공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추정을 요청할 때인데 잠깐만 무슨 공사? 지방공사는 지자체장한테 가야죠. 국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한테 가야죠. 답 몇 번이네? 3번이 되는 거야. 지방공사장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출연기관장이 나와야지. 국중 공둘천이에요? 국등지중천이야. 공공기관을 이걸 바꾼 거예요. 둘 여기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게 한국자 들어가는 게 공공기관이랬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국가계획 밀접이 있네. 그럼 이거 제한할 때에는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럼 누가 하는 게 빨라요? 국장. 그러니까 국장이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찾아라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3번 지금 제가 확 나갔구나. 지금 택배 배송 오고 있을 거거든요.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했잖아요. 택배 신청하면 2,500원인가? 선불해야지 아마 집으로 날라올 거예요. 또 그거 안 해놓고 신청만 해놓으면 안 와요. 왜 안 오지? 내가 떨어진 건가? 그러시면 아시죠. 선불이야. 선불. 하나 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직 안 배운 부분이 있어서 몇 회죠 이거? 30회면 언제 본 거지? 올해 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니까 어렵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 어려운 거예요. 틀린 거가 4개고 맞는 거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1번부터 자 대도시 시장은 직접 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된다. 아까 원칙은 시도지사 대장. 그럼 대장은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잖아. 언제 없다고 그랬어요? 지정할 수 있죠. 틀렸네.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 걸쳤어요. 걸치면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에 도지사 지정하는 거예요. 둘이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할 자 정하는데 안 되면 윗사람이 지정해준 거였지 도지사가 한번 지정한다는 건 없었어요. 그렇고 천재면 어느 분 나오셔야지? 국장.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
필요가 있다. 그 어느 분이? 그렇게 연습 많이 했던 거. 국중 공두 천 아니야 이거. 국장이니까 천재지변이니까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 맞는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찾아라. 그럼 몇 번이 맞는 거네? 한 번. 슉. 답이 3번이잖아. 멋있지 않았어요? 슉 하면서. 4번. 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미만이면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할 수가 없죠. 최소 면적 1만인데 분할하면 안 되지. 분할 후 최소 면적 1만 이상이 되는데. 제가 아까 주상생자가 1만 이상이어야 되니까 분할하고 나서도 1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1만 미만이면 분할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1만 미만이면 분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녹지는 미개발지라서 얘는 지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개발할 수 있거든요. 아직 이건 안 했는데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사업계획 수립하는 게 허용된다예요. 여기는. 이건 몰라도 일단 국중공돌천 하나는 알았잖아요. 정확하게 3번 찍어야 돼. 여기서 고민하고 있어야 돼. 그럼 3번 찍어야죠. 내가 이걸 처음 봤다 한들 일단 답은 3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중에 하나가 막 점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답은 몇 번이? 3번이에요. 찍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206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가 아까 17개 여기 개발계획 내용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 써놓은 거거든요. 그 볼까? 개발계획 내용에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은 없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만 보실래? 지구단위 계획 아까 제가 개발계획에다 넣었어요? 실시계에 넣었어요? 이게 구체적 사업계획이거든요. 얘는 개발 방향 제시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구체적 건축계획인데 그럼 얘가 개발계획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실시계획인 게 맞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이 뭐겠네? 아예 답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예 가로 열고 지구단위 포함 X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구단위 내용은 포함 안 한다고 개발계획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에. 그러니까 1번부터 17번까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짜는갑다 구역지 하면서 그래서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개발사업 시행. 자, 얘는 무슨 개발구역일 때 아까 마곡지구라고 했죠. 마곡지구 지정하면 왜 그걸로 만들었냐?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일자리 그 산업단지 이렇게 많아. 지산. 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은 언제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크면은 아까 너무 크면 분할할 수 있겠죠. 작으면은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을 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로 결합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4번에 누구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행자. 시행자 누구를 할 건지, 그다음에 사업 방식은 뭘로 할 건지, 시행 방식. 그리고 인구를 얼마 수용할 건지, 토지 이용 계획, 원형지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보건의료 복지, 도로 상하 수도 등 기반시설 재원 조달. 이거 다 신도시 만들면서 필요한 것들 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4번부터 17번은 양이 아주 구체적인 거라서 지정해놓고 난 다음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들이에요. 파란 색깔 4개 있죠. 14, 15, 16, 17번은요. 앞에다가 구체적 내용 이렇게 써보실래요? 지금 이 사람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구체적인 걸 짜기가 좀 시간이 아까우면 지정해놓은 다음에 포함을 시켜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천천히 포함시켜도 된다. 그게 14번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이랑 그 다음에 15번에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건물의 세부 목록, 16번에 임대주택 건설 계획, 그 다음에 순환개발 관련된 건데 이건 아직 안 외우셔도 되고요. 파란 색깔이 어떤 뜻인지만 볼게요. 자, 봐요. 개발구역인데 개발구역 바깥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연결을 해야 된대요. 이거 설치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 이 비용을 구역 지정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짜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얘 지정해놓고 나중에 비용 얼마 들어간다 포함시켜라 이 뜻이에요. 비용? 그게 14번.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비용. 비용. 그리고 15번은 수용 동그라미하고 사용 동그라미 해보세요. 수용 사용 이거예요. 요 땅은 수용할 땅, 요 땅은 사용할 땅.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 토지의 세부 목록이라고 그래야 돼요. 세부 목록. 아주 세부적인 건데
구역 지정하면서 수용 사용 대상을 같이 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포함시켜라. 그래서 수용 사용. 그다음에 16번에 임대주택 건설 사업 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잠깐만.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소유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땅 위에 살고 있던 세입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소유자가 사람이에요? 세입자가 사람이에요? 둘 다 사람이지. 둘 다 사람이잖아. 그럼 소유자도 보호해주고 세입자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얘는 나갔다가 다시 땅 들어오지만 나갔다가 못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이 주거 안정 대책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지정과 동시 짜기 쉽지 않다고요, 이걸.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그래서 비용이랑 수용 대상, 사용 대상, 그리고 뭐예요? 세입자. 그리고 순환 방식이 있어요. 그 17번에 순환이라고 동그라미 있어요. 순환.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 이게 구역이 너무 크면 아까 분할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먼저 한 다음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순환 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다, 추상적인 거다. 그래서 나중에 포함시켜도 된다 해서 이걸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이라고 그래요.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비용, 수용, 쉬 기억해두세요. 비용 뭐라고요? 쉬 기억해두세요.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평생 그러고 살아라.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순환인데 나중에 지문에 나올 거예요. 5개 지문 나오고 비용, 수용, 사용, 세입자 뭐 있는데 안 보여. 이게 답인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 구역을 지정한 후에 포함시켜도 되는 개발 계획의 내용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비용 지우고 수용, 사용 지우고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럴 문제.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밑에 CF라고 하나 파란 색깔 있을 겁니다. 컨퍼런스 찾았어요? 14, 15, 16, 17의 경우 4가지는 매우 자세한 내용이고 구체적이다 보니까 개발구역을 지한 후에 포함을 시켜도 된다. 그리고 당구장에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 맞도록 짜라. 하위계획이니까 이게 이 내용으로 라는 건데 자 여기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개발구역 짜는 사람이 요 분이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네? 광역하고 기본계획이잖아요. 이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아야 된다? 광역하고 상위 도시군 기본계획인 상위계획에 들어맞도록 짜라 그 뜻이에요. 당연한 거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짜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면 100만 평입니다. 운동장 330개예요. 엄청 큰 거죠. 주거 기능만 딸랑 넣으면 안 되니까 복합 기능 갖추세요. 그래서 거기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기능 등이 상호 조화 이루도록 할 것. 그리고 당구장에 공법에서 기준하면 항상 어느 분이 주시죠? 국장이 주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에서 아까 4번인가가 시행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시행자가 그 누군데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른쪽 페이지 3번에 시행자와 시행 방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는 거기 번호가 1, 2, 3은 오른쪽에 공공 부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5, 6, 7은 민간 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고 국가 공공기관도 할 수 있는데 누가 제약이 좀 많겠네요. 그래서 민간은 파란 색깔 당구장이 4개가 있을 겁니다. 민간의 경우는 구역 지정 제한하려면 뭐 면적 3분의 2 동의 얻어와라. 민간 너 상한 채권 발행할 때 너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급보증 받아와야 된다. 수용 방식 할 때 그냥 수용권은 안 준다. 면적 3분의 1을 소유한 상태에서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선수금 돈이 부족해서 먼저 땡겨받으려면 공사 진척이 10% 이상 됐을 때만 민간은 요 4가지 제약이 있다라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시행자 거기 1, 2, 3, 4, 5, 6, 7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공공인지 민간인지 구분할 줄 알 정도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뭐 국가지자체, 뭐 공공기관, 지방공사, 당연히 얘는 공공이잖아. 그리고요 5번은요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이들이 뭐 설립할 수도 있어요? 조합 또는 6번에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법인한테 서울대학교가 저기 밑에 충남으로 간다. 인구 데리고 가는 거죠. 과밀 억제권역에서 인구 데리고 가니까 사업권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업자, 건설사업 하려고 등록한 사람, 부동산 개발업자,
7번에 사업 시행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예산은 전부 다 개발 사업할 능력 있는 자들로 공공성은 없어요. 민간한테 막 이걸 권한을 줘버리면 문제가 생길까봐 채권 발행할 때 부도를 냈을 때 지급 보증을 받아놓지 않으면 안 되고 수용 권한 그냥 줄 수 없고 선수금 그냥 땡겨받을 수 없다 이런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저랑 외워질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볼까? 자, 이게 요 다리가 제3 한강교거든요. 제3 한강교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이게 무슨 대교예요? 한남대교. 한남대교가 제3 한강 이항교가 영동대교인가? 양화대교가 이항교인가? 몰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남산이라고 있죠. 남산에서 내려와서 그 터널 뚫어서 나오면 바로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해서 한남대교고 여기가 강남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여기는 밭이었어요. 밭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뚫고 저 위로 가면 강북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나왔냐면 1960년대에 김신조가 한번 내려왔었어요. 적장에 목을 따로 왔다 저기 목 땄죠.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한강 위에 있다 보니까 모든 그 전쟁이 났을 때 모든 중요한 시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 이남으로 내려와야겠다라는 게 슬슬 내려오면서 그러면 이쪽에 있던 시설을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온통 동장밖에 없고 영등포는. 그럼 이쪽에 좀 좋은 시설들을 갖다 놔야겠다. 그래서 1966년도쯤에 군사적 긴장감이 팽배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일로 넘어온 다음에 이 다리를 딱 잘라버리면 되죠. 그럼 이제 배 타고 들어와야 되잖아. 솔직히 어렸을 때 한강에서 배 타고 노신 분 계시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72년도에 여기 강 배 타고 갔었어요. 60년대생 계시잖아요, 여기. 한강에 서울에 안 사셨던 건가? 그럼 여기. 그래서 서울 시민이 유사시에 일로 넘어왔다가 이거 나중에 파괴시키면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강남 쪽 개발하는 촉진하는 기회가 된 건데 이게 이제 개통 당시에요. 한남대교 1966년 1월 달에 이때 그 누구야? 혜은이가 이제 노래 맨날 불렀던데 여기에. 혜은이 아닌가? 맞잖아요. 맞다고 한 사람은 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 용지 무상취득이 뭐냐면 이 고속도로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고 독일 가서 돈 빌려오고 막 그랬잖아. 파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을 일본한테 돈을 빌려달랬더니 일본 애들은 안 빌려줬잖아. 미국 뭐 우리나라 지원해준다고 그랬더니 미국도 돈 안 빌려준대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 어떻게 해야 돼? 저 유럽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서독이 제일 잘 살았거든요. 서독 총리가 우리나라 방한을 한번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간 거죠. 돈 빌려주라고. 한국 사람은 돈 갚는다. 돈 빌려주면 우리가 하겠다. 했더니 우리 그러면 그냥 빌려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간호사 좀 데려다 주고 광부 좀 데려다 줘라. 해가지고 그때 파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그 국제시장 영화에서 배 타고 가잖아요. 그 배경이에요. 그 사람들 가서 돈 빌려준 거 차관이라고 그러죠. 그 돈 갖다가 만든 다리가 저 대교가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왜 고속도로 깔았니 했더니 서독 총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서독이 잘 삽니까? 했더니 그 옆에서 이제 그 총리랑 대화할 때 이 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통역하는 통역관 분 있잖아요.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했나 봐요. 독일이 잘 살게 된 원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서독 총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인정을 한 거예요. 비록 나치라고 하죠. 나치가 그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일 맞다. 인정을 해. 일본 인정 안 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인정했단 말이에요. 죄송하다고 한 번 살려주시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틀러가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고속도로란 걸 깐 이유가 아우토반을 깔았잖아요. 군사물자 수송하려고 그랬는데 군사물자 수송하려고 만들었던 그 다리 그 고속도로가 나중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너무 많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발전이 되면 배송 문제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아우토반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너무 커서 그 박정희 대통령 차 태우고서 30분을 달렸대요.
딱 내린 다음에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인데 옛날에 이게 거의 10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근데 30분 만에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빨리 수송이 됐겠냐. 수송비도 줄어들고. 그러려면 대한민국을 자기가 갔을 때는 산악지대였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대한민국은 다 산이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고속도로도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고 나서 그래서 62년도부터 경부고속도로 추진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자금이 없잖아요. 그 서독에서 빌려왔지만 그 돈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건교부 장관 들어와라. 또 누구 들어오라고 그랬을까? 현대 정주영 회장 들어와. 서울시장 들어와. 그리고 국방부 장관 들어와. 그래서 니네 이 고속도로 까는데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산이. 그랬더니 역시 건설교통부에서는 되게 많이 금액을 불렀고 그 현대 그 이제 정주영 회장은 중간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금액을 해놨고 그래서 안 되겠다. 군인 쓰자. 갖고 있는 건 군인밖에 없으니까 3교대로 만든 거예요. 군인을 써서 최소 비용으로 했던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 많았겠죠. 이 도로 하나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근데 60년대인데 먹고 살 쌀도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야당에서는 반대했겠죠. 그래서 야당에서 반대해서 누워있던 사진들 나오면 다 거기 김대중 대통령 보이고 막 김영삼 대통령 보이고 막 그래요. 반대했었으니까 먹고 살 쌀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부자들 전유물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했지만 그 바람에 이제 맨 처음에 4차로로 했던 게 2차로로 줄었어요. 원래는 4차로로 계획을 다 짰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면 내가 2차로 축소를 하겠다. 이건 야당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요거만이라도 갑시다라고 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 남기는 부분은 야 50m까지는 일단 건축하지 마. 나중에 혹시 도로를 넓힐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온 게 접도구역이 나왔거든요. 50m 이내는 건축을 못하게 해놓은 게 도로법상 접도구역 제도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속도로를 언제 완공했냐면 70년 7월 7일 날 7월 7일 날 완공식 하면서 이때 막걸리 막 뿌리면서 이거 타고 제일 먼저 가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이게 강남 개발되기 전에 이 오른쪽이에요.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 오른쪽 있죠. 오른쪽 여기에 테헤란로 주변 여기 테헤란로입니다. 강남구고요. 70년대예요. 우리가 살던 데야. 저는 안 태어났을 때입니다. 저 안 태어났을 때입니다. 송파구 여기 잠실 있죠. 잠실이 여기 탄천이라고 해서 우리 그 자동차 맨날 운전면허 가는 데 있죠. 거기 여기예요. 여기 한강 요거 이제 배로 넘어갈 때. 그리고 이제 송파구 여기 잠실 쪽이고 테헤란로 주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토지구역 정리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환지 방식을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했거든. 그래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따라 건물이 들어설 대지라 이렇게 아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까 환지 방식으로 정리했던 건 똑같죠. 또 그 상태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가 큰 도로는 되게 넓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간 도로는 되게 짧을 수밖에 없어서 강남 가면 대로는 되게 넓은데 골목 딱 들어가는 순간 잘못 들어왔다. 막 이래요. 도로 좁아가지고. 강남은 안 가봐요? 가봐 한번 가면 안에 있는 도로는 되게 좁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리고 여기가 그 영동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 한강 보이죠? 배 타고 가는 거. 그리고 요 트랙터 가지고 민 거예요. 여기 국기원. 17년도면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여기 국기원이고 여기가 이제 그 사거리 있죠. 사거리. 그때 당시 여기 사거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강남 사거리 있죠. 사거리고 저쪽에 국기원이고 오른쪽에 무슨 건물 하나 지어놨던 거예요. 여기 아이파크 앞인데 코엑스 자리입니다. 여기가. 코엑스 가보셨죠? 코엑스 앞이고 저기 아이파크 보고 있는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코엑스몰에서 잠실 보고 잠실은 뻥밭이었었어요. 뻥밭을 싹 밀어버린 건데 여기 이제 강남 박흥식 시장이라고 서울시 시장인데 그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개발할 겁니다라고 그 계약 설명하는 거예요. 계획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그 강남 개발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양옥집이라고 해서 막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면 양옥집 되게 많았거든요. 영동지구 쪽에. 그래서 강남은 일반적으로 한강 남쪽의 동부인 강남구하고 송파구가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성남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에는 영동이라고 그래서 주로 말을 썼다.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이었다. 1973년에 영동 일대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하면서
관할 영동 출장소가 신설됐고 그 강남이 경기도 광주 시흥에서 편입됐던 것이 63년 1월 1일 날 그 당시 편입됐다가 70 몇 년도에 강남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는데 그걸 싹 밀어버린 거지. 서울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66년 12월 28일 서울시가 강남구 서초구를 안 되겠다. 토지구역 정리 예정지구로 정해놓고 강남 개발 들어가겠다 해서 그게 68년도 경부 고속도로 착공과 맞물려 시작된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돈 빼다가 저 드시려고. 그래서 1지구, 2지구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왜 사람들이 많이 왔냐? 무작정 상경이라고 돼 있죠. 서울이 좋다더라 해가지고 못 먹어도 잘 사는 동네 가서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배경이 60년대 강북 지역이 너무 팽창돼서 이 도면이 그 영동 개발지구 하면 제일 크게 있었던 도면인데 구획 정리한 도면이에요. 이렇게 한강이고요. 여기가 이게 그 무슨 도로에 무슨 대교? 한강대교. 쭉 가면 영동대교. 쭉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제 뻥밭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만들어놨던 도면이고 이게 이제 채비지 있죠. 채비지 누구 거죠? 시행자가 매각해가지고 사병 충당하는 거잖아. 그 땅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려는 사람들이 살려고 채비지 매각 입찰을 살려고. 1982년 채비지 입찰 매각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 82년도. 이때 우리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때 이거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동지구는 일단 채비지 매각을 하면서 그 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영동 개발 비용으로 충당을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구정동, 신사동, 잠실동에서 여기 잠원동, 논현동에서 여기가 지금 현재 검은 색깔 점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기존에 강북은 개발돼 있었는데 강남은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강북은 자꾸 팽창하는 거야. 억제하려면 이 시설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옮기기 쉬운 방법이 집 지으면 돼요. 집 지겠다 해서 아파트 지어놨더니 안 가 이것들이. 왜 안 가요? 너무 멀어. 기반시설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안 가요. 그래서 술집을 보냈어요. 술집을 보내고 세금 면제해 주니까 여기 압구정동, 신사동, 첨다동이 술집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신사동 그 사람이에요. 신사동 그 사람 알아요? 그 술집이 옮긴 게 종로 중구에 거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이 안 되게 해놨어요. 개발하지 마라 이제 신축 개축 못하게 해놓겠다. 대신에 접객업소를 다 옮겨라. 그럼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면제해 줄 테니까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데가 이제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압구정동에다 진 거지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오니까 술 먹고 또 집에 가더래. 술 먹고 집에 가더래. 술 먹고. 그럼 술 먹고 집에 못 가게 하려면 애들에 대한 교육은 또 엄청 심해요. 그 위에 있던 게 이게 서울시가 1, 2, 3, 4, 5, 6, 7, 8 학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좋은 학교를 다 8학군으로 빼겠다는 게 여기 다 일로 좋은 고등학교가 그때 대보성이라고 아세요? 대보성고등학교 이때 옮긴 거예요. 뭐 한영 외고랑 뭐 이런 거. 70년에서 71년에 처음으로 이제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나서 야 2호선이 필요한데 이 당시에 잠실하고 잠실이 송파죠. 송파, 강남, 서초는 없었어요. 영등포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만 만들려고 한 거야. 여기는 신도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영등 빨간 색깔 선이 최초 그 2호선 라인이었어요. 영등포에서 마포 갔다가 어찌로 갔다가 왕십리 가는 이걸로 만들자 했다가 이게 그 20분 만에 구자춘 시장이 돌리자. 순환선으로 돌리자. 바꾼 거예요. 그때 사당 들어가고 여기 뭐 들어갔어요? 그럼 이 라인이 뭐가 된 거예요? 태난로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핵심 라인이 된 거지. 이게 언제야? 75년. 2월 달에 서울 3회 구상론 실효시키기 위해서 2호선을 20분 만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구자춘 서울시장일 때. 2호선 노선 변경으로 강남 지역이 여기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여기 있던 모든 걸 데려와야 되는데 여기 주변에 좋았던 학교들 있죠. 그걸 다 일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왕십리에서 을지로, 마포, 여의도, 영등포까지였다가 야 이거는 순환선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때 제2한강교 양화대교 맞네. 신촌, 당산 연장하고 구로 공업단지 들어가고 신리동의 관악구청 앞까지 가서 서초, 강남, 삼성동 지나서 한 바퀴 순환형으로 갑시다 했던 게 2호선이 이게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 일자리 있던 사람들 일로 오게 된 거죠.
그래 이제 1900 원래 70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시아 경기 아시안 게임 있죠. 우리 아시안 게임 언제 열렸지? 86년이잖아요. 원래 70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벌점 먹고 마이너스 돼서 전 개최지로 다시 옮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아시아 경기를 좀 하자 해서 수도 서울에다가 만들겠다 해서 여기 잠실이 섬이었잖아요. 잠실 도였었거든. 근데 매립이 되면서 풍납동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풍납동이 잠실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풍납이 토성이었거든요. 백제의 옛 돕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을 못해. 그래서 풍납동이라는 명칭 그대로 쓰고 잠실동으로 바꿨어요. 잠실동으로 바꾸면서 신천동하고 두 개 나눠졌지. 여기 신천동하고 두 개 나눠졌죠. 그래서 여기 앞에가 삼성동, 잠실동, 신청동, 여기 풍납동이에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은 뭘로 가냐면 여기 성내동부터는 이제 강동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잠실지구에다가 종합운동장을 지면서 요 지면서 앞에다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진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림픽공원 만들었던 거지. 이때 이게 반포 주공 아파트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거는 남아있지 아직. 아쿠리 현대 아파트. 이게 77년도 여기 78년인데 반포 지금 레미안 같은 경우는 30억 가요. 아파트가 30억이라고. 아 저기 살았어야 되는데. 한 죽을 때까지 저기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음마 아파트. 대치도 음마 아파트 앞에 논밭이에요. 그리고 제일 유명했던 화신부동산이라고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 1위. 화신부동산. 이때 아주머니들 딱 보면 숄에 있지 숄. 밍크 숄. 머리 딱 서가지고. 이분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아주머니들 3-4명 있어요. 이 동네 사는 분들인데 남편은 다 사우디가 있어요. 사우디에서 보낸 돈 가지고 집 투자한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살던 시절이었어요 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68만 원인데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샀었거든요. 지금 17억, 19억인 거잖아요. 68만 원 평당 분양가. 동호수 지정 선착순 계약한다 해서 31평형, 34평형 분양했던 겁니다. 영동지구의 가장 큰 아파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가 들어설 때 얘는 무슨 주택 부지였겠네? 공동주택 부지인 거죠. 건너편 쪽에 가면 여러 개 단독주택 부지가 있으면 무슨 방식이고 한지고 얘는 무슨 방식이었겠네? 수용 방식으로 싹 밀어서 아파트 부지로 이제 밀어 버리려고 부지 매각을 했는데 아파트가 누가 진 거예요? 건설회사가 누구였어요? 이 땅 매입을 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아파트 질 때 이 땅을 분양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땅 분양받을 강남에 있는 땅 분양받으려고 다 그거 하면서 나왔던 그 영화가 강남이라고. 비리 나온 그 좀 있는 게 그 이 영화에 이거. 그럼 사업 방식이 아까 수용 방식을 간단하게 그냥 다 사버리면 되는데 환지는 애들 내보냈다가 다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계획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서 환지 계획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A야, 너 100평이잖아. 너 나갔다가 50평에 이 땅으로 줄게. 이걸 얘기해주고 내보내야 돼요. 일단 나가 있어. 좀 이따 줄게. 이렇게 해야 돼. 그거에서 환지 계획이라는 게 나온 거라 계획이 3개가 나온 거예요. 이거 잡아요? 무슨 계획이 나왔어요? 개발 계획. 무슨 계획이 나왔어요? 실시 계획.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계획은 총 3가지인데 머릿속에 그럼 계획이 3가지인데 순서 정도 알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살붙이기가 되게 편해요.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정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짜는 계획을 실시 계획. 근데 그게 수용 방식은 수용만 하면 되니까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환지 방식은 A야 너 나갔다가 무슨 땅 줄게 라는 계획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환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서가 3개 정도 계획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그 다음에 살붙이는 게 되게 쉬워요. 근데 이게 안 잡혀 있으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막 시식이 어디서 나왔지 막 이러면서 헷갈리니까 이걸 또 뭐 계실환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무 때나 붙이는 거 아니고 개념이잖아요. 개발하기 위한 계획부터 짜고 시행자가 구체적인 실시계획 짜서 이제는 환지 방식 하겠다. 환지 계획 짠 다음에 사업이 다 끝나면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소유권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해요. 원래는 환지의 소유권 이전 처분이에요. 너무 길어서 환지 처분 공고하면 그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확정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획을 안 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5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5년 안에 대체적으로. 근데 얘는 내보냈다가 집어넣었다가 중간에 중단됐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업이 길어지니까 얘는 미리 동의 얻는 게 맞겠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얻는 게 아니라 구역 정할 때 미리 동의 얻은 거예요. 여기서 무슨 계획 짰대요? 미리 동의 얻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개념 이렇게 진행해서 끝나고 나면 건물 지은 겁니까? 지금 현재 건물 지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획 정리만 된 거예요. 그것까지를 무슨 사업이라고 부르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는 거는 나중에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거기 207페이지에 수용 방식 있고 뒤에 넘기면 208페이지. 거기 208페이지 3번에 환지 방식 보니까 뭐가 좀 내용이 많죠. 환지는 깔끔하게 화살표 몇 개 있더니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지만 가면 조금씩 어려울 건데 이걸 왜 잘해야 되냐면 이게 정비법 가면 이 내용이 단어만 바뀌어서 나와요. 환지 방식이라는 단어가 환권 방식이라고 하면서 증환지를 증환권, 감환지를 감환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환지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거기 A 토지라고 했던 애가 나갔다가 받은 걸 A 환지라고 하죠.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먼저 환지 계획 작성해서 일단 뭐를 받자? 인가. 그럼 이제 이대로 할게요 라고 했으니까 착수한 후에 공사가 끝났어요. 제대로 졌는지 확인하는 거를 준공검사. 준공검사 났으니까 공사 끝났어요 라고 공고하고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거 아까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인데 너무 길어서 뭐라고 불러요?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고한 날에 무슨 날에? 다음날 소유권은 확정이 되고 14일 안에 환지 등기를 하겠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상에서 밑에 박스가 3개가 나올 건데 맨 앞에 있는 거는 환지 계획 내용, 두 번째는 환지 예정지 내용, 세 번째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내용. 그래서 3가지가 지문화돼서 나올 거예요. 이제 기본소에 있는 걸 제가 줄인 거니까.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 자, 일단 나갔다가 들어온 땅 환지 방식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용어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사업비용 충당용 땅은 뭐요? 채비지보다 좀 큰 게 보르지죠. 보르지 안에 채비지 들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환지계획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있죠? 내용을 시험에서 낸 적이 있고, 그리고 예정지라는 거는 이게 사업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완공된 부분이 있고 완공 안 된 부분이 있댔죠. 아까 미리 가서 쓰라고 그랬어요? 미리 가서 팔라고 그랬어요? 쓰라고 해서 사용수익권을 옮기겠다 해서 환지 예정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리 조정을 이런 거 해주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환지의 소유권 이전 처분해야 되잖아요. 이 소유권이 언제 넘어갑니까? 라는 소유권의 권리관계랑 등기는 언제 합니까? 해서 등기 언제 할 거냐? 그에 따른 효과는 뭐냐? 요게 이제 환지 처분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는 요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 4개 중에서 우리 하나씩 세부적으로 배우는 건데, 일단 보세요. 환지계 내용 보시면 제대로 받은 환지 무슨 환지라고 하죠? 그럼 얘는 더 받고 덜 받고 할 청산의 문제가 없어요. 더 받은 애는 무슨 환지? 덜 받은 애가 가만 안 받겠다고 한 애가 3명이 나올 건데 신청에 의해서 안 받겠다. 너무 작아서 직권으로 안 주겠다. 공공시설이 있는데 대체되는 거 만들었다. 환지를 안 주겠다라는 게 있고, 토지나 건물로 주는 거 아까 무슨 환지? 주체환지. 시행자가 먹는 땅? 그리고 보르지도 빼놓고 앞으로 이렇게 환지가 바뀔 거예요 라고 하는 예정지도 있어요. 그리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던 땅이 위치가 좋았냐, 지목이 뭐였냐, 면적이 뭐였냐,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줄여서 이걸 위지면 토수리환이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지면 토수리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다 봐야 돼요. 야, 지목이 얘는 되고 얘는 지목이 전이야. 위치, 얘는 도로에 붙어있고 산골 구석에 있어. 면적이 100평이고 얘는 200평이야. 토지, 농사 지면 너무 농작물이 잘 자라. 수리, 물을 잘 끌어들일 수 있어. 현재 이용 상태가 뭐야? 주변 환경이 어때? 이거를 종합 고려해서 4평을 주겠다를 짜야지 무작정 면적에만 맞춰서 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좋은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 안 따지고요. 면적이 늘어야 돼요? 오히려 줄어야 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동사무소 커져야 되죠. 그럼 얘는 면적을 줄여야 돼요? 줄이면 안 돼? 그래서 면적은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위치하고 뭐를 면적을 적용 안 해. 환지 기준 중에서. 오히려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짜서 환지기에 인가가 나서 착수할 때 애들 나갈 거란 말이에요. 나가고 나서 완료되기 전까지 10년이 걸리면서 5년 만에 끝난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정지라는 거를 효력 발생일부터 써라. 그래서 뭐를 옮겨주는 거예요? 사용수익권을 옮겨주면 그때 쓰다가 다 끝나고 준공검사 받고 60일 안에 환지처분 공고하면 요 공고하는 날에 다음 날부터는 예정지란 말 쓸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모든 거 필요 없는 거는 이 공고가 끝나는 날 밤 12시에 소멸하고 다음 날 땡치면서 1초 될 때 소유권 넘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기준일을 잡아야 되니까 그날이 요 날이 되는 거예요. 환지처분 공고 오늘 했어요. 오늘 밤 12시 땡 치면서 끝나는 거죠. 땡 치는 날 필요 없는 권리 소멸한다 해서 권리 소멸은 언제예요?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가 뭐 하는 때? 종료하는 때. 그럼 12시 땡 치면서 1초 되죠. 1초가 무슨 날이에요? 다음 날. 다음 날 소유권은 확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조문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환지 방식이다. 거기 209페이지 잠깐 볼까요? 209페이지 보면 환지 방식의 내용. 자, 원칙.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따져봐야 되고 지목 따져봐야 되고 면적, 토질. 아까 이걸 줄여서 위지면, 토수리환, 기타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을 주로 평가하는 것을 면적주의 평가 방식에서 위지면, 이용사항 등을 따지는 걸 평가주의라고 해서 토수리환, 두 가지를 섞은 걸 절충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적응환지는 제대로 받은 경우를 적응환지인데 예외가 있어. 환지 부지정 보시면 신청 동의를 해서 안 받는 거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과소토지 너무 적어서 안 주는 거 이거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용도 폐지되면서 없어지니까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얘는 그거 주고 환지 안 주겠다. 뭐 이런 뜻이고. 2번 더 받으면 무슨 환지? 덜 받으면 건물 받으면 입체환지. 아까 공공시설 용지는 커져야 되니까 면적하고 위치 적용하지 않는다. 채비지 보류지 중에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공공시설 용지 빼고 사업비용 충당용 땅을 채비지. 그렇게 쓰겠다고 정해놓은 거예요. 참고 박스가 이해되시면 환지 방식 절반이 이해되신 겁니다. 박스 보세요. 개발구역의 감보율이 50%고 시행자가 정한 과소토지 기준은 200제곱미터 잡았어. 그러면 50%에 200제곱미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이하는 주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0제곱미터보다 작으면 안 준다는 얘기죠. 과소토지를 잡아놓은 게 200이니까. 그럼 A, B, C, D가 사람인데 A가 얼마 있었는지를 확인하니까 400 있었대요. 그럼 50%니까 얼마 받아야 되죠? 근데 200 받았네. 현재 환지 처분 받은 면적 200이죠. 제대로 받았으니까 적응환지,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B는 500 있었으면 250 받아야 되는데 200 받아서 50을 마이너스 했죠? 감환지다죠? 나중에 청산금으로 50제곱미터를 지급해줘야 돼요. 손실보상금으로. 근데 C는 300 있었는데 150 받아야 되면 아까 과소토지 200이 미달되네. 그럼 50을 더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B 거 빼서 C 준 거예요. 얘는 부당이득 얻은 거죠. 중환지 처분으로서 청산금을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징수하겠다. D. 100 있었으면 50 받아야 되는데 너무 과소토지 미달이 돼서 건물하고 공유지분으로 바꿔달래 했더니 신청했대요. 그럼 무슨 환지가 되죠? 입체환지. 그리고 신청하거나 동의해서 안 받겠답니다. 환지 뭐가 돼요? 부지정. 돈 줘야 나갈 거니까 사전 청산을 할 때 임차인 보증금 갖고 튈까봐 임차인 동의 얻어오면 주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 300이면 얼마 받아야 되지? 근데 400 받았으면 이거 증환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시설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아까 면적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환지 기준 부적용이 돼서 400인 거지 증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개발법의 환지 방식 동네 가면 쓰는 말들 이런 말들 쓰는 거예요. 사례 하나 보여줄까? 그 사례 중에 그 우리나라 도시개발구역이 어디 있냐 찾고 싶잖아요. 그럼 택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택지정보 시스템 딱 들어가시면 경기도에 택지개발이 정보가 뭐 있냐 보면 파주도 있고 뭐 화성도 있고 평택이 제일 많아요. 그럼 내가 평택 지역을 보겠다 그럼 평택을 누르면 평택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딱 누르면 아까 봤던 개발계획 실시계획도 다 거기 써 있어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정되면 어떤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 얘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구역에서 현재는 논밭인데 여기가 나중에 보면 빨간 색깔, 주황색, 파란 색깔, 녹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뭘로 만들겠다는 거냐면 주거용지 사업용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럼 얘는 노란 색깔인데 공동주택 용지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공동주택으로 바뀌는 땅인 거고 여기 단독주택 용지다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전원주택 부지구나. 대충 얘 보면 신도시가 대신 그림 그려지죠. 여기 아파트 단지 있다가 여기는 상업용지 들어갈 거고 주차장이 있고 공원 주변에 전원주택이 있겠구나. 그런 거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실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무슨 계획 들어있는 거예요? 지구계획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실무 나가서도 설명할 때 이게 이거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뒤에 넘기시면 정비법 나오잖아요. 이거 전에 농지법을 먼저 끝낼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농지법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